네, 권칠승 장관님 뭐 앞에서 숱하게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보상 손실보상 관련해서요. 네. 예, 그러니까 헌법에서 나와 있는 걸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국가공동체가 이분들한테 빚을 진 거잖아요. 네. 국가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. 근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베푸는 호혜나 특혜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적선의 대상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불편하고요. 이런 분들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뭐 80% 60% 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 피해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사실 금융관계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 써보면 하루 이틀만 연체해도 독촉 전화 오고 못 갚으면 계좌 막히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개인과의 관계,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도 그런데 이거, 국가 공동체가 빚을 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당부 말씀으로 따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 자유특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 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여기관인 공공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다.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총 28개의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일이 없는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거는 점검을 꼭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좀 새로운 좀 이슈인데요.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고 잘 아시죠? 예. 네네. 4년 동안 1,196억 원 들여서 창업이 83곳을 하고 그리고 신규 창업 매출은 17곳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매출이 얼마냐면 23억 7천만 원이에요. 근데 이 지원한 금액을 보면 예산 투입된 건 개별 기업에 70억이거든요. 근데 매출은 23억 7억이 발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효한 지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. 2020년도 총 방문객 수가 49만 5천 명으로 꽤 많긴 한데 이거는 장소가 또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랩별로 일일 방문객 수가 평균 7명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우수메이커 등록 건수도 2020년도에 한 건, 2018년도에 그나마 좀 있어서 26건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 실적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83개소 3,237억 원 얘기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 세부 내역을 얘기를 하니까 다시 매출액이 더 줄어들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업 개수가 19개로 83개에서 19개로 줄어들고 명단 확인 요청하니까 17개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냥 실적 챙기기만 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. 좀 뛰어넘어서 제가 그 환경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메이커스페이스 171개소 3D 프린터 1,402개를 확인을 해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오는 필라멘트 소재를 사용하는 프린터가 42곳,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ABS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교육기관에 지금 사용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 관련 유해물질 관련해서 내용도 언급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안전성 문제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앞으로의 계획, 사업 방향, 개편 그리고 사업 개편을 좀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 전후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내용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특허청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중국의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도용 현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. 3,680건의 피해 추정액만 375억 원이고 중국이 그중에 제일 많고 뭐 지금 언론에서도 알려진 거지만 중국 그 국내 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이것도 다 상표 도용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파리 바게트와 똑같은 이름으로 그쪽에서 우리의 파리 바게트를 역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상표 도용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받으면서 자기의 상표를 인정받는 이런 식의 역발상적인
상표 도용도 진행을 하고 있고.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특허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쿠팡에서 판매 중인 저 레고 상품 아시나요? 레고 분재나무예요. 실제는 74,000원인데 31,000원에 팔고 있고요.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쉽게 검색되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해외 상품들이 정말 그 짝퉁 판매로 국내 상품들로 둔갑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그 뭐 150만 원짜리 구찌백이 47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, 전 이런 시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3,866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97만 5천 원. 97만 5천 원도 엄청 비싸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나 유명한 플랫폼, 온라인 플랫폼 그 중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할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허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, 국내에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국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좀 궁색할 것 같아요, 그렇게 얘기하기가.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. 예,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많이 되면서 특히 저러한 오픈마켓에서의 짝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저희 특허청에도 신고가 지금 지난 한 3년간 한 3배 이상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. 저게 저희가 작년에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서 이 판매 중지시킨 건이 한 10만 건 가까이 됩니다. 10만 건. 예, 10만 건 가까이 되는데, 이거를 그전에는 이제 저희 특허청과 특허청의 이제 관련 기관에서 단속을 했는데, 워낙 손이 모자라서 2019년부터 이 경력 단절된 분들, 그다음에 학생 이런 거에서 이렇게 재택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해서 근데 단속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.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검색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다 되어 있는데,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포털 업체나 플랫폼 온라인 판매 업체의 자정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, 이런 걸 좀 특허청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런 거는 지금 이 오픈마켓하고 실제 이제 상표업체들하고 파는 사람들하고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한 협조 구성을 하고 있는데, 거기에다 하나 더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모든 걸 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부정경쟁 방지법 자체를 개정을 하고 좀 계류가 됐는데,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방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국회에 참여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